먼저 첫 번째 테마는 뭔가 하면은 샤인머스켓을 심기 전에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이를 본다든지 며느리를 본다든지 하다못해 아가 뭐 대구에 서울에 가가지고 방을 얻어도 그 집 주인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주인이 심성이 어떻더노 이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지요? 당연히 사위나 며느리는 인물은 쟤처럼 잘생겼는데 소가지는 우리 집 사람처럼 못됐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샤인머스켓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시고 덤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샤인머스켓을 지금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시작하신 분이 이런 점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좋은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죠?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뭐 아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좋아한다. 그죠? 향기가 있다. 지금까지 포도는 향기가 별로 없었어요. 맞죠? 예, 그리고 화진 현상, 착각을. 그러니까 꽃들이 예를 들어 거봉이나 캠벨 쪽에서 왔던 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비교적 쉽다. 예. 그리고 이 포도는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저장 포도는 샤인머스켓이 들어오기 전에 아시다시피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죠? 예, 캠벨이나 거봉이 나오고 없었는데 그러고 늦게 나오는 소위 MBA, 마가렛 벨리 오브 얼리, MBA, 그러니까 머루포도라는 거, 그게 나오니까 그건 저장을 조금 시킨 적이 있지요. 그래서 저장이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또 수출도 좀 되지요. 뭐 우리나라 포도 샤인머스켓이 홍콩 시장에 가가지고 혹은 중국 상하이 시장에 가가지고 한 송이에 15만 원 받았다, 20만 원 받았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은, 예, 농산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은 제너럴해,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줘야 되지 특수한 곳에 지나치게 몰입되면은 그거는 현혹시킬 수가 있다. 예, 어쨌든 수출이 된다라는 것은 저장 포도 박스에 들어가지고 터질 염려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껍질째 먹는다. 정말 좋아요. 지금 사과하고 배, 특히 배가 덜 팔리는 제일 큰 이유가 사과는 요즘 대충 좀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째 먹는 게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 배는 어쩌든지 껍질을 분리시켜는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칼 대기 싫어하잖아. 그죠? 그 애들은 연필도 이렇게 깎다가 이제 샤프로 짝짝짝 해서 씹는 시기 때문에 이 과일을 칼로 깎는다? 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석 전에 과일 가격이 상당히 높다. 맞죠? 예. 그리고 재배적인 측면인데 탄저병과 갈반병이 강하다. 사실 탄저갈반은요, 포도든 사과든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소위 잎이 떨어지는 과일, 온대생 과일에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고추 과일이잖아요. 사람들이 1년 초로 키우는 듯 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에요. 고추는 과일입니다. 고추가 탄저병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탄저병이 심한 것도 재밌죠. 고추가 7월 초에 탄저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오죠. 그런데 8월 달 되면 탄저병이 잘 오죠. 왜 잘 오는지 아시죠? 8월 달 되면 고추가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고추의 단맛이 올라옵니다. 고추가 달아. 예. 심심하거든 6월 말에 잎을 따가지고 순 따가지고 한번 데쳐보시고 요새 순 따가지고 데쳐보시죠. 요새 순이 답니까? 6월 달 순이 답니까? 요새 순이 훨씬 더 달잖아요. 달기 때문에 지금 뜯어가지고 말라놨다가 나중에 그 무살이 가지고 오락지 갖고 그거 였지 않습니까? 그 순에, 그 고추 순에 그 영양분이 더 많은 거는 얼마 전에 학회에도 보고가 됐지요. 당뇨병 치료하는 그런 기운이 많다고, 그죠? 그런 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 탄저병은 단 과일 나무에는 무조건 옵니다. 탄저병균이 잘 자라는 것은 지가 잘 자라면 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 과일, 당에는 무조건 옵니다. 그런데 이 샤인머스켓은 어쨌든 탄저병에도 강해요. 갈반병,
온대 과일나무에서 여름 장마기를 겪인 모든 나무는 갈반병 다 있습니다. 이 탄저 갈반이 강하다는 것은 농가로서는 재배하는 데 상당히 수월치 않습니까? 예.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나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생종이다. 빨리 안 늦는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일찍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만생종이에요. 태생이 저처럼 느릿느릿해요. 예. 그리고 철저한 비가림 하우스가 필요하다. 비가림 하우스 짓는데 평당 지금 한 35만 원, 40만 원 들어가잖아요. 맞죠? 예. 철값이 지난해엔 2배 올라가지고 더 올라갔죠. 예. 그리고 지금 문제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고, 면적이 급증하면서 오늘 여기 오신 손님이 그러대요. 2kg에 샤인이 10,000원으로 떨어졌더라. 물론 정품은 아니거든, 그렇더라. 예. 근데 비정품이 10,000원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사람한테는 섬뜩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게 농가에서 출하될 때는 봐요. 많은 것 같으면은 2kg 같으면은 2송이가 들었다. 혹은 뭐 2송이, 3송이 들었다 합시다. 농가에서는 아마도 한 송이당 한 2,500원, 3,000원 정도 수치 가격이 형성됐을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녹인병, 재배인 측면에서 녹인병이 있고 역병이 있고 유리나방, 응애, 매미충에 좀 약해요. 그죠? 그리고 아주 가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있어요. 그죠? 샤인머스켓의 족보를 따지면 일본 사람이 만들었죠. 샤인머스켓의 엄마 아버지는 저쪽에 지중해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집트 위에, 그죠? 스페인 밑에, 그죠? 프랑스 밑에 있는 지중해 1년에 태풍 하나 없고, 예, 태풍 하나 없고 온화한 곳. 제가 어쩌다가 지중해 쪽에서 한 7일간 있은 적이 있어요. 왜 어떠가다. 거기는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햇빛이 나면은요, 온도는 24, 5도 되는데, 예, 전부 다 훌루덩 벗고, 비타민 D 맞으려고 햇빛에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쪽에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도라는 품종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쪽에 아래부터 시작하면 영천, 금호, 경산 찍고, 그죠? 대구, 동구 찍어가지고 칠곡 찍고, 구미 찍고 올라가가지고, 김천, 옆으로 퍼지가 상주, 다시 올라가면은 영동, 옥천, 예, 대전 입장, 천안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포도는 경부선 철로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옛날에 포도는 경부선 철로가 있을 때 오로지 서울에 보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 택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지금은 니도 차 있고 나도 차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차 다 있잖아. 그러니까 철로 중심이 아니고 차가 보급되는 바람에 이제는 상당히 이 포도가 경부선 철로 외에 다른 지역에 많이 갔죠. 그런데 세계적인 포도 주산지는 어디입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죠? 프랑스, 이탈리아, 그죠? 그쪽에는 첫째 태풍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 왜 우리나라에 잘 맞는 게 많으냐? 일본에도 태풍 있죠. 일본에도 따신 데하고 추운 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사과 시험장은 아시다시피 저 북쪽에 아오모리 쪽에 있고, 그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사과 시험장이 북쪽에 있다가 지금은 또 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을 보면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유색 포도보다 적다. 여기서는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포도가 전부 다 유색계, 색깔이 있는 거죠. 즉 자색이나 적색 혹은 흑색 포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녹색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녹색 포도에서 절대적인 단점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적다는 겁니다. 안토시아닌 색소는 식품 중에 제일 많은 게 가지, 그죠? 블루베리, 그리고 또 무슨 베리, 뭐 아사이 베리가 이게 많죠. 왜 안토시아닌 색소입니까? 안토시아닌 색소는 사람에 있어서 면역성, 예를 들어 감기, 기침, 몸살 이런 것을 적게 오게 하고 또 시력을 좋게 해요. 안토시아닌 색소가. 그래서 칠곡군 북산 같은 경우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폴리페놀이라는 안토시아닌 색소 계열의 폴리페놀을 참외에 집어넣어서 약 한 10년 동안 폴리페놀 참외라는 것을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했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외는 폴리페놀이 적은 거예요. 폴리페놀 찾아보시면은 사람의 면역성이 좋거든요. 새로운 신품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 요 왼쪽이 보시다시피 샤인이죠. 오른쪽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후지노 카가야키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품종 이름을 저런 식으로 잘 지어. 뭐의 뭐. 예, 건너가 볼게요. 예, 보이소. 부사노 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부사, 후지라 하지, 후지. 사과를 보고 부사 사과하는 사람 있고 후지식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지? 부사, 읽으면 후지, 노. 그죠? 카가야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색깔이 희한한, 그죠? 희정은 색깔, 빛광자의 군사군자잖아요. 맞죠? 색깔이 아주 야릇한 희한한 후지노 카가야키. 이게 영천의 알프스 농원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첫 농가하고 계약을 맺었죠. 예, 면적은 보통 평균 면적이 600평에서 한 800평 정도. 예, 묘목을 당신들한테만 주겠다. 그래서 해라. 첫 농가로 얼핏 계산해 보니까 묘목값을 그대로 다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 묘목 농가에서 묘목값이 얼마냐면은 약 한 1,300억 원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 후지노 카가야키는 그 사람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유통 또한 그 사람들만 별도로 하겠다. 대전 이남에서 유통회사를 호남 쪽 하나, 영남 쪽 하나, 이래서 유통회사를 2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유통시키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죠? 예. 자, 심기 전입니다. 이거 심기 전에 심어놓고도 물론 해당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기 전에 나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대. 그죠? 나는 포도알을 하나에 몇 그램 하겠다. 지금 보면은 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게 몇 그램? 15g이죠. 근데 상인들은 사실은 18g 내지 심지어 25g까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포도가 결국 상인 손에 의해서 팔린다면은 나는 책자에는 15g 되어 있으나 20한 이상 g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알수는 한 송에 몇 알로 할 것인가? 그죠? 보통 일본에서는 거봉 계열의 포도알수가 35알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러면은 500g 내지 600g이 일본에서는 제일 치줍니다. 예.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은 뜯어먹다가 민들이 뜯어먹다가 중간에 딱 잘라가 내놨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죠? 그걸 앞으로 내볼게요. 왜 그런 모양? 이 포도 모양 보이소? 뜯어먹다 남는 거 있잖아. 우리는 하나 이래 되잖아. 맞죠? 예, 일본에서 그대로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럼 무게를 몇 그램 해야 할 것인가? 어쨌든 수출 포도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송이당 750g 내외죠.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왜? 상자에 넣는 개수가 있으니까. 맞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300평당 나는 몇 송이를 달 것인가? 그러면 300평당 내 소득은 얼마일 것인가? 저는 목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자기 목표가 뭔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 목표를 놔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뭐 공부는 또 모르겠고, 보통 그렇잖아요. 세상살이에 보면은, 물론 뭐 서울대, 연대, 뭐 또 미국에 학위 받아가지고, 그래, 공부 자리가 이렇게 삼성 근무하다 뭐 이래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0.1%고,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 농땡이 치고, 고등학교도 삐직삐직 댕기더만은, 군대도 옳게 방위 받고 이래가지고 하디만은, 35살 때, 요새 아들, 3억 5천만의 차를 타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 버리는 거는 사실 학력과 무관하고 지식과 무관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죠? 예. 포도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 고시해대 가지고 법원에 판사가 포도 농사 짓는 거나,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 한 70살 되시는 어르신이 농사를 짓는 거나, 결국 그거는 포도는 판사 출신도 혹은 시골에 계신 어르신 출신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포도가 잘 되지 다른 걸 안 가리잖아. 그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포도란 놈이 우리 집 사람처럼 억수로 이쁜 마누라 가진 사람만 된다. 이래 되면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무 자체를 볼 수 있는 자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옆에는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키가 작거나 내가 머리카락이 좀 적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그 포도나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그 포도나무가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유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심기 전에 포도나무는 그죠? 공중에 매달아 놓지 않고 흙에다 심습니다. 이 흙이 그죠? 나무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흙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걸거치잖아. 맞죠? 그죠? 보이소. 사오를 보고 며느리를 보더라도 하다못해 백지를 바르고 침대 커버를 바꾸고 형편 좋은 사람은 집도 새로 바꾸는데 포도가 새로 와가지고 산다면은 내가 이전에 재배했던 작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지고 포도가 좋아하는 흙으로 만들어 놓고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꼴짝이에 이래 있는 거 그 나락 비워난 다음에 그거 심는다? 혹은 하우스에 오이나 토마토나 이런 걸 하고 그냥 하면 된다?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좋은 미덕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예의 없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를 가지고 다른 말로 바꾸면 기술이 없다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없으면 그 들었잖아요. 포도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포도에 맞는 것을 많이 해주도록 했잖아. 맞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포도를 심어놓은 사람은 포도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첫째는 땅입니다. 그죠? 보이소? 예, 잘 안 보이지만은, 예, 산도, pH 들어보셨죠? 예, 자, 예? 그리고 유기물 딴 거 있습니까? 깨때, 그죠? 옥수수때, 집, 이거를 많이 주고, 그러고 요소 물 피워가지고, 단가리 좀 뿌려갖고, 우리 집에 15,000원 하는 유기물, 15,000원 그거 물에 섞어서 씩 뿌려주고 막, 유기물 절로 생기잖아. 예, 그래서 유기물을 많이 줘야 된다. 이 유기물은요, 나중에 이어지겠지만은, 이 유기물은 충격이 있을 때, 그 충격에는 뭔가 하면 갑자기 추워졌을 때, 많이 더워졌을 때, 물이 말라가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혹은 물이 침수가 됐을 때, 이 유기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포도의 생명과 활력이 달려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대충 이렇게 한다? 아니죠. 그죠? 유기물을 많이 해라. 산도를 맞추는 이유는 포도가 좋아하는 산도가 6.5 내지 7이다. 그런데 해보면은 7.12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토양 산도를 지나치게 낮게 한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높게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되시면은 포도가 좋아하는 영양분을 옳게 못 받아들여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이 지나치게 싱겁다라든지 음식이 지나치게 짜다든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양분을 골고루 못 먹는 거. 그런 현상하고 똑같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꽃피어 있는데 이 산도를 맞추려고 하면 나무를 피해야 돼요. 우째 잘못하다가 포도나무 심어놨는 거 밟게 돼요. 맞지요? 오기 전에, 그지요? 오기 전에 벽지를 발라놓고 그래야 되지. 사후 와 있는데 벽지 바르자고 하면 어느 놈이 좋아하노? 그지요? 며느리 와 있는데 네 풀칠이라고 하면 어느 놈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발 1년을 쉬더라도 오기 전에 지가 좋아하는 여건을 만들어 놓자. 라는 게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유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작은 글자로 보면 입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입단. 입단이란 말은요, 일본 말이에요. 한자예요. 상상으로 생각한다면은, 지렁이나 개미가 활동해가지고 보면은 흙 분비물이 뽀글뽀글하게 올라와 있는 거 봤습니까? 예. 근데 그게 황토는 절대 개들이 뽀글뽀글하게 안 만듭니다. 흙이 시커먼데 뽀글뽀글하게 만들지요. 예. 개들이 활동했는 그 흙이 입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단은 산의 부엽토, 위에는 낙엽이 있고 이래서 긁어냈을 때 밑에 썩어 있죠. 썩어 있는데 위에 잘 맡아보면 냄새도 시큼한 듯하고 또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흰색 곰팡이가 있는 듯한 그런 게 돼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흙이 지나치게 공기가 많은 것, 그러니까 물을 주면은 바로 쑥 흘러내리는 거 안 좋아요. 또 물을 줬을 때 딱 고이 뿌는 거 덜 좋죠. 왜? 썩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해줘라. 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공무원이 이런 걸 해놨어요. 자, 요것은 보면은 뭔가 하면은
대목의 특성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선생님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다. 그럼 대목은 뭡니까? 3년 전에 걔가 이자 아팠다. 이건 아니에요. 대목을 말하는 거는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거는요, 저는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 대 여자 혹은 부인 대 남편 정도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식물은. 대목 뭐하면 그건 바로 너 집 사람 이름 뭐하고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대목이 있고 그 위에 접을 붙이잖아. 그죠? 맞잖아요. 접을 붙여가지고 이 접이 붙여가지고 한개로 합시다. 자, 그죠? 자, 이 대목이 있어요. 대목 위에 접을 붙이잖아요. 이 접은 전부 다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이에요. 맞죠? 이 접을 거봉을 붙이면 거봉이 돼요. 머르포도를 붙이면 머르포도가 돼요. 대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포도의 성질이 엄청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복숭아 나무를 심는데 밑에 대목이 복숭아도 있고 살구도 있고 매실도 있어요. 그런데 매실을 대목으로 하게 되면은 그 복숭아는 좀 덜 크고 좀 일찍 나와요. 복숭아에다가 복숭아, 돌복숭아에다가 다른 오도로끼라든지 이런 걸 신비라든지 붙이게 되면은 복숭아가 억수로 크면서 나무도 크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포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대목이 있죠. 들어보셨죠? 제일 많이 하는 거 SO4. 예. 저도 이걸 잘 모를 때는 SO4라고 하는 거는 황산이에요. 이게 황산에다가 뭐 넣으면 포도 대목을 해? 예. 자, 다시 한 번 더요. 옛날에 사과나무는 뚝뚝 떨어져가지고 혼자 컸죠. 맞죠? 지금의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심는 게 무슨 고추나무 심듯이 달게 심어.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대목이 작게 자라고요. 사과를 작게 자라게 만들어줘요. 그게 M9이에요. M9, M9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이 들어요. 106 대목. 그거는요, M9에 비해가지고 5배 정도 더 달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목의 특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SO4 대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세는 어떠냐? 수세는 외화성. 일본 분이 계시도 좀 많은데, 외화성, 외놈할 때 짝을 외자죠. 작아지는 거. 외화성은 준외화성이다. 좀 많이 작아진다. 나무가 준외화성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나무는 잘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여기 중에 대막 중에 보면은 3309가 있고, 왜 대목은 이름을 안 붙이고 이런 숫자를 붙일까요? 예, 그거는 대목을 하는 연구소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숫자를 붙이는 이게 조면에 들은 거예요. 3309, 3306, 10114 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1014 우리나라에 꽤 들어왔어요. 이거는 외화성이 보이소. 매우 강하다. 330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무가 작지요. 자, 다음 188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188 우리나라에 꽤 들어왔어요. 이게 준외화성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외화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외화도가 적을수록, 즉 잘 자랄수록 토양의 적응성이 강합니다. 맞겠죠? 예, 아무 밥이나 잘 먹는다는 이야기잖아. 잘 자라니까. 그래서 이 대목의 특성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 대부 현상이 어떻다? 결실이 어떻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하는 건 SO4입니다. 예. 또 하나 대목 특성이에요. 제가 대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첫째 우리의 관심은 수량이 어떠냐? 첫째 많이 달려야 될 거 아니야. 수막을 보니까 이 8B가 수량이 많이 달려요. 자, 많이 하는 S4도 많이 하죠. 10114도 수량은 많이 달려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토지를 제일 잘 하는 현재까지는 S4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달리는 건 뭐냐? 차 위에 있는 건 18808, 글로아르, 그리고 삽목이에요. 삽목은 수량이 제일 작습니다. 접을 안 붙이고 하는 거. 자, 삽목은 한 폭에 1,000원, 1,500원 사잖아요. 접을 붙이는 순간에 7,000원, 8,000원이 되잖아요. 왜? 대목 값이 있고 붙이는 비용이 있고 자라는 비용이 있잖아. 맞죠? 예, 대목은 보면 뿌리가 확 있고 삽목은 보면 뿌리가 15개, 4개가 있고 맞죠? 그죠? 그래서 대목을 쓰잖아요. 자, 숙기, 읽는 정도는 글로아르가 제일 빠르죠. 하여 내가 일찍 내겠다 하면은 대목을 글로아르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글로아로 나오는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SO4 우리나라에 제일 많고 대부 현상이 별로 없고 문제는 마그네슘 흡수율이 좀 불량하다. 그 뒤에 보면은 질소를 많이 흡수한다. 지가 잘 자라니까 잘 자라는 특성 질소를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데리키 오비비가 어떻고, 데리키 오비비는 하우스 정의가지고 우리나라 하우스에, 그러고 삽목에 대해서 말해놨습니다. 삽목묘. 그러니까 접을 하지 않고, 아이고, 바빠가지고, 뭐 나는 뭐 한 7, 8년 농사지 있다 그만두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삽목묘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삽목묘를 알고 농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삽목묘는 열매 알이 적어요. 잎도 적어요. 병도 잘해요. 삽목묘는. 뿌리수가 전목묘에 비해 가지고 반도 안 돼요. 3년생짜리 삽목묘는 웬만한 분은 딱 들어가고 땡기면 딸리 나옵니다. 예, 캐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3년생 전목묘는 땡기다가 허리 뚝하고 잡아집니다. 예, 그래갖고 딱 따라보면은 포도나무가 3년생 컸는데 삽목묘가 1터 말로 1kg다. 하면은 전목묘는 3kg인지 4kg 나갑니다. 뿌리가 확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가셔야 되겠다. 예. 자, 그러면 삽목묘는 작기 때문에 열매도 작기 때문에 당도 자체는 올라갑니다. 그죠? 이 재밌죠? 예. 자, 그리고 이 대목을 정할 때는 토양의 적응성이 어떠냐? 토양에도 산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산소 때문에 할 수 있죠. 자, 여기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심기 전에 대목별 당도를 알아보니까, 쭉 보면 삽목묘가 당도가 어디 있노? 여기 있네. 20.8 나와요. 20.8. 제일 높아요. 그러고 그런데 숫자를 따져보면은 19도에 가면은 SO4가 있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글로아르라는 건 좀 조생종이지만 당도는 좀 낮다. 그죠? 이것도 자료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자료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포도를 심기 전에, 즉 사위를 보기 전에 그 새끼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쟤처럼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죠? 성질이 바쁜지 느릿한지 그걸 알아보듯이 사실은 포도나무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고 샤인머스켓 품종을 고려를 할 때 자기가 1등의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해야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는 재배 기술 생리로 들어가겠습니다.